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견훤이가 자기만의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백제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궁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 지역에 사는 백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졌지. 백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나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예는 자기만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그 지역의 민심을 잃은 게 아닌가 합니다. 보통 태봉, 마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나라 이름으로 바꾸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민심을 잃은 원동력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왕건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려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평양과 한반도 전체와 만주는 원래 조선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망하고 왕건이가 거의 한 3000년 후죠. 근데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꿨죠. 바로 고려. 그 고려가 그 동네의 지명입니다. 왕건은 그대로 사용했죠. 한마디로.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 한상길이가 명예에서 받아온 이름이 바로 조선입니다. 왜 조선일까요? 그 지역의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요동 땅의 나라가 오직 이성계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말갈이나 거란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직 요동 땅과 요동 땅이 아닌 이 조선 땅, 그러니까 만주와 이해하기 편하게 만주와 이 한반도 땅에 통틀어서 있던 나라는 오직 이성계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그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리장성 이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죠. 당시 양치가 이남만 해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원장이 강남에서 일어났죠. 이 양쯔강 쪽에. 강남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역 개발과 그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것만 해도 벅차죠. 한마디로. 이후 청나라는 자신의 본거지를 버리다시피 했던 걸 봐서도 알 수 있죠. 청나라 인구가 당시 한 300만 정도 됐는데 다 중국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그러니까는 이 만주 쪽, 이 청나라가 만주죠. 만주족이죠. 만주 말갈인이 만주 말갈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주족하고 뭐 한 8개 정도의 이제 부족들이 있었는데 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서 만주족인 이 누르하치가 이 8개, 8개나 되는 그 부족들을 다 접수하고 청나라를 세워줘. 근데 이제 청나라가 그러니까 만리장성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이제 조선인들이 그 요동 땅을 개간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간도입니다. 간도. 그게 바로 간도. 실제로 숙종 때 그 간도 지역에 나는 세금을 우리가 걷었으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거는 그 땅이 지배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요하 지역에는 당시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벌이나 남벌이니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요하강 동쪽 전부 요동이라고 통칭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전부 요동입니다.
요동의 다른 지명은 조선입니다. 그 조선이 바로 요동과 이 한반도를 통틀어서 말하는 지명입니다. 요동 지역의 최초의 국가가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망했지만 그 지역의 지명이 되어버린 거죠. 고구려가 망하고 보장왕이 다시 고구려의 총독이 됩니다. 그때 붙여진 이름이 요동도독 조선공왕이라는 칭호죠. 곧 요동은 조선이라는 공식이죠. 이 말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보장왕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보장왕이 중국에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 지역에서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장왕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냈냐? 자기의 관리로 보냅니다. 관리인데 요동도독.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요동이라 했죠. 도독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 관리의 총책임자를 도독이라 합니다. 근데 그냥 관리 요동도독 보장왕이 그냥 요동도독이라고 하면은 반란이 안 잠잠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나의 이제 분봉을 하는 거죠. 조선궁왕이라고. 왜 2000년 전에 망했던 그 조선이 또 등장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지역은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지역을, 나라 이름은 고구려지만 그 지역은 전부 다 조선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역명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부르는 그 지역명을 따서 요동도독 조선궁왕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중국인들이 부르는 건 요동이고 우리가 부르던 지명은 그 지역이 조선이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요동 지역의 유일한 나라가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란족, 여진족, 고구려족, 발해족, 신라족 전부 조선족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조선에서 부족이 떨어져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삼한 지역도 준왕이 내려와서 세운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한족이라는 종족으로 알고 있죠. 한족은 거란족, 여진족, 고구려족, 발해족과 틀린 종족입니다. 신라는 진안에서 나왔고 우리 한족은 신라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한의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말이죠. 분명 고구려나 발해는 삼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왜 삼한에 따온 한을 쓰고 있으며 고구려 그리고 당군 조선까지 우리 거라 말합니까?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대한제국을 세운 이제 고종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삼한의 민족이다 해서 그 삼한에 따서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세웠고 그 뒤로부터 조선족이 아닌 우리 민족을 통칭하는 이름이 한족입니다. 그런데 김진명 작하 노트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의 나라 이름이 한이었다는 것을. 주나라 때 고조선의 왕이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고조선의 왕을 한왕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나라는 진나라가 분열되고 위조한으로 나눠진 시기는 500년 후죠. 주나라 때 시경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주나라 때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었다고요. 있었던 나라는 바로 고조선 그 한후밖에 없었습니다.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우가 왔다. 한후. 그러니까 한왕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없었죠. 황제란 말이 생기기 전이니까 말이라는 게 후라는 거는 왕 밑에죠. 왕을 조금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뭐 제후 뭐 그런 뜻입니다. 제후. 근데 한후라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 한후라고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의 이름이 한나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후가 왔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그 동네의 지명이고 나라의 이름은 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왕이 이 삼한에 내려와서 한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나라의 이름은 한을 따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은 바로 우리나라 역사 바로 고조선에 그 한을 따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죠? 어쨌든 그 김진명의 그 노트를 이제 계속 읽었는데 좀 더 뒷받침해주는 증거로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 이름이 넓고 웅장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종이 왜 한반도 이남 그러니까 조선은 바로 압록강까지 있는데 이 삼한은 한강 이남만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명칭을 사용했나 이거죠. 그래서 이 김진명은 그게 아니다. 고조선에서 떠왔다.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고종은 요동을 동트는 나라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요동을 통트는 그러니까는 만주와 한반도를 통폐합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한이라고 했던 겁니다. 조선은 지명이고 한은 나라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이란 지명을 버리고 나라 이름은 한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면 요동 전체는 우리 민족의 경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진족, 거란족, 요동은 바로 고조선이고 한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이 라는 국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 백제, 부여 그리고 발해까지 모두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고조선의 그 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조선의 광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바로
부족들이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여족, 고구려족, 말갈족, 여진족, 거란족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한 이 모든 역사는 다 우리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을 계승하고 고조선의 홍익인간 그리고 단군이 세웠다는 10월 3일 개천절을 그리고 그 계승 정신을 잇는 나라는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이었다는 게 바로 그 나라를 계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정신을 계승한 거는 그 민족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왕조가 바뀌면 나라 이름도 바뀌죠. 근데 거기는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왜냐? 그 자기 나라를 다 계승했다는 거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말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역사 전쟁은 그 당시의 나라를 얼만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얼만큼 이었냐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역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양만춘, 강개토 대왕, 그리고 영계소문, 주몽 같은 그런 인물들을 대조영 같은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다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강개토 함도 있고 대조영 함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폐에 강개토 대왕, 대조영 이런 걸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정한 계승이죠. 그게. 우리 민족의 계승. 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